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출발부터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어떻게 마감되었을지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피셜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는 초록초록했어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0.3%, 마이크로소프트가 0.9%, 구글은 뭐 거의 제자리, 페이스북은 살짝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0.8%만 상승을 하면서 빅테크는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독자 수 증가세가 확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서 큰 폭의 조정을 좀 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승은 1% 내외로서 좀 힘있게 장 마감 때까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꾸준히 지수를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일주일의 모습만 좀 살펴보시면요.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목금의 상승을 하고 월화에 꾹 밀려 내려온 모습을 이제 오늘 오늘 종가 기준으로 4,173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월요일 시가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시적인 조정이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2.6% 하락을 하면서 61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을 보시면은 거의 60달러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평이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700 죄송합니다. 네. 1794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 1년간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상승을 하다가 미국의 규제로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빼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좀 높은 편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고평가 혹은 뭔가 버블 논란이 휩싸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금 가격이 조금 좋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승 각도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움직임을 좀 잘 추적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은 했으나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1.564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 한 달과 움직임을 보시면은 소폭 하향 혹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월 달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지수부터 국제유가, 금 가격, 채권 모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자산 시장이 뭐 급변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의 하루 이틀의 등락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외환 시장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외환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1116원 수준이고 이제 N1이라 그러죠. 이제 일본의 엔화의 환율은 이제 원화 대비 10.3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요새 화두에 올라 있는 게 코인 시장인데요.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한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승률이 148% 정도 수준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지코인은 오늘은 3% 정도의 상승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코인 사태가 코인이 조금 급변동하던 게 조금은 진정되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오늘 미국에서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 5만 5천 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 고점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고전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먼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고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게다가 글로벌 주요 증시는 대부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국 장도 좋았지만 이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전 시장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고 함께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이스라엘, 터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을 하는 편이기도 했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0.91%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유로스톡스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저께였죠. 자, 근데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럽발 경제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유럽이 못 올랐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 빠질 때는 전 세계가 같이 빠졌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뭐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 고점을 찍고 더 막 뚫고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까지 지난달까지도 코로나 전 고점을 못 뚫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4월인 상황에서도 코로나 이전 주가 대비해서 오른 게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회복 속도가 느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두운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뭐 지수 ETF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유로스탁스 50 역시 뭐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원자재 시장입니다. 구리 가격이 미국에서 1.74% 상승을 했고요. 팔라듐은 무려 4.46%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런던 시장에서도 구리는 1.7% 정도 상승을 하는 데다가 곡물 가격 역시 대부분 2% 전후 혹은 뭐 3%까지도 상승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제 이런 뉴스가 좀 미국 시장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스팸과 콜라, 화장지와 기저귀 등 이제 P&G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킴벌리 클라크, 그 다음에 스팸과 같은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인상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요. 이 가격이 인상되는 원인 자체가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곡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유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뭐 여러 물류비를 생각을 했을 때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야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의 가격 상승은 곧 서민 계층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재무부나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호재는 이렇기 때문에 뭐 추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혹은 실업수당을 더 연장해서 지급한다, 뭐 재정 부양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은 밑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정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기후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연설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의제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즉 탄소 국경세 같은 것이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게 향후의 시장 분위기를 한동안 또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거기다가 여기는 그린 뉴딜, 2차 전지 이런 게 많이 물려있죠. 전기차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뭐 러시아도 기후 정상회의에 참가하지만 관련된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미국이 러시아는 침략자다, 뭐 추가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니발리에 대해서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데 너네는 지금 도대체 하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푸틴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 혹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경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여기에 또 그대로 맞받아치는 게 미국이 러시아의 외교관을 이제 추방시켰듯이 러시아에서도 미국의 외교관을 추방시키겠다라는 소식입니다. 5월 21일까지 떠나주세요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솔직히 모두가 확성기를 들고 전쟁을 한다,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반면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전 세계가 한 수 조심히 조금 대응을 이어가는 체스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조만간 3대 핵전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 뭐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거, 거기다가 전략 폭격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략사령관이라고 하면은 군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약간 미군의
높은 분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국방력을 미국이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공개 발언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얘기가 나온 당일, 자, 호주에서는 중국과의 1대1로 협약을 파기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뭐 호주와 중국의 대립에 대해서는 이거는 썰을 풀면 1시간 이상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호주의 국회의사당, 국회를 좀 점령하기 위해서 뒤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ABC라고 부르죠. 오스트레일리아 본 차이니즈라는 이런 ABC라고 하는 그런 그룹 혹은 그러한 좀 영향력 있는 집단이 호주 내에서 뭔가의 뭐 정치권 진출 이런 걸로 해서 호주 내에서도 뭐 총리가 나서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주와 중국의 대립은 아주 뭐 심각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반대로 호주는 중국에 가장 많은 석탄과 가장 많은 철강석을 수출하는 산업의 파트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2020년부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호주가 중국에 일부러 석탄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자, 이게 지금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호주는 중국의 산업 인프라를 멈출 수도 있는 아주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서방의 핵심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대놓고 나 너네랑 1대1로 안 해. 중국 너네가 하고자 하는 거 우리는 따라줄 생각이 없다라고 반기라기보다는 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제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 산업입니다. 반도체 대란이 지속되면 TV 생산도 어렵다라는 소식을 삼성전자 TV 부분 사장님이 하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야, 우리 TV를 만들려고 보니까 반도체가 점점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가전도 멈춰야 될 것 같아 라고 의견을 밝힌 겁니다. 자, 이것은 생산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기준이겠죠. 근데 소비의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제품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상품 가격은 자연스럽게 인상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부족하다 혹은 반도체가 부족하다에 따라서 이러한 가전제품들의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에 조금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애플은 이제 아이패드,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한 M1 칩셋이 들어가는 아이패드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제목이 좀 부끄러워요. 삼성과 태블릿 PC 대전. 네, 그러네요. 어쨌든 GPU랑 CPU 성능이 뭐 최대 50%까지 향상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광고를 봤더니 광고는 개쩔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원래 아이패드는 그 태블릿 시장의 절대적인 일입니다. 자, 거기에서 본인들이 오히려 내가 설계한 칩셋이 우와, 성능이 훨씬 더 좋아, 인텔이 만든 거랑 비교도 못할 만큼 좋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칩셋, M1 칩셋 역시 TSMC에서 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문에는 애플이 원하는 물량도 공급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모든 반도체, 모든 소비재에 필요한 원자재가 아주 가격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라인 증설 이슈도 뜨거워질 것 같고, 그러면은 요런 칩셋이 부족해요, 반도체가 부족해요. 지금 얼마 전에는 대덕전자가 떡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PCB 기판도 부족해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면 D램도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면서 D램 가격의 상승도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옵니다. 즉 이거는 우리나라의 악재일 수도, 소비자한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이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부담감이죠. 당연히 물건이 비싸죠, 사기도 무서워 라는 소식, 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미리 선점해 놓고 가격 상승분이 진짜 실적에 반영이 될 때까지 꾸준히 투자를 이어간다 그러면은 나는 떡상을 맛볼 수도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진짜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은행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혹은 위기감이라고 이야기에 표현되는 이런 이런 물건 가격의 상승, 아니면 이런 좀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을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상품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면은 어중간한 브랜드들 혹은 소비자들이 오히려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찍어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물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중간하게 혹은 잘못된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비싼 원자재 가격을 들여서 상품을 만들었지만 시장에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오히려 기업한테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물건이 너무 비싸서 물건을 안 사고 소비를 아낀다라는 거는 디플레이션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혹은 이게 1등 기업만 살아남는 독과점의 시장이냐 아주 좀 복잡한 많은 경제 이론들이 복합되어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왕 살 거면 명품백을 사서 그 하나를 쓰다가 명품백을 중고로 팔고 또 명품백을 사자. 그래서 3, 40만 원짜리 가방들이 안 팔린다라는 얘기도 직접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의 양극화 이런 것은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회이자 잘못된 투자로 인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기업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유업계 소식입니다. 정유업계가 이제는 기름만 팔아서는 못 살기 때문에 기름에서 좀 더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생산을 한다. 좀 더 공정을 좀 기술 집약적인 좀 복잡한 공정으로 진화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혹은 정유만 하다가 여기에서 2차 전지를 주력 사업으로 이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바꾸기도 했죠. 하나솔루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이 중심이었다가 하나큐셀이라는 자회사를 흡수하면서 태양광으로 성장 동력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즉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석유화학이라는 게 탈석탄, 탈석유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도 되고 있지만 100년 전 기준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철도 관련 산업은 아주 좀 촉망받던 산업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철도 관련 산업에서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게 현대 로템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나마 철도 신호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요런 데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철도 관련된 테마는 아니죠. 대북 테마주로 거의 좀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도 관련 사업은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죠. 이것과 같이 석유화학도 지금은 우리가 케미컬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플랜트에서 원유를 이용해서 아스팔트를 만들고 각종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플랜트로 생각을 하지만 이 산업 역시 유지는 되겠지만 점점 소멸해 갈 것이다.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넘어가면서 에너지 산업은 지금 약간 존폐 기류에 몰려 있다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를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10년 후도 좀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교롭게도 하나큐셀 소식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남아프리카 최대 태양광 발전 산업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다. 아마 앙골라 뉴스로 알고 있는데요. 앙골라에 이제 태양광 모듈을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소식은 아무래도 지금 친환경 이제 기후 정상 회담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케미컬 관련돼 가지고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는 데다가 이러한 수주 소식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저도 보유자로서 뿌듯하긴 하네요. 자, 다음으로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검토하나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CFO면은 고위 임원이시죠? 이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놓고 이제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쿠팡 상장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상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 시장은 자본 시장의 규모도 작은 데다가 이런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신기술, IT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좀 더 높은 값을 쳐주기 때문에 쿠팡을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10조, 20조 혹은 많이 가야 30조라고 했는데 미국은 데뷔하자마자 100조를 찍고 내려왔죠. 한국 시장에 대비 5배? 10배? 정도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IPO 시장 혹은 주식 시장에 불이 붙어 있고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그냥 돈 한번 크게 땡겨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의견을 꾸준히 이렇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게 찌라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따라 조금 호재 뉴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어제 라이브 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저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다 털었습니다. 이번 주는 조정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게 하락장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에는 돈이 많고요. 여전히 그 연중 고점 혹은 뭐 역사적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혹은 1, 2주간의 조정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상승세 혹은 뭐 우리가 탐욕이라 그러죠. 인간의 욕심을 꺾을 만한 충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거는 최대한 중앙은행이나 재무부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분위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승 재료 호재가 여전히 쌓여 있고, 우리가 좀 심리를 돌이켜서 보면은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은 저걸로 떨어지면 내가 사야겠다 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시장 분위기가 혹은 정책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를 이어간다 그러면은 상승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마감 이후 주요 공시인데요. 한국항공우주가 뭐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투자한다,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래서 1,0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증설 혹은 뭔가 좀 시설의 개량, 뭐 새로운 투자 이런 것만 보시기보다는 누리호 발사도 2021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2022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UAM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UAM 같은 경우에는 하나시스템과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좀 한국에서는 제일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KF 전투기 양산 소식까지 있습니다. KF 전투기는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좀 장밋빛, 그냥 그쵸, 행복회로 정도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가 자 미국에서 돈 이빠이 땡겨온, 이빠이는 일본어니까 돈 엄청 왕창 땡겨온 쿠팡과 OTT 이제 드라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이 100억 원이 무려 8부작입니다. 이 꽤나 제작비 치고는 높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8부작에 100억이면 꽤 큰 거죠. 보통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150억 정도면은 엄청 블록버스터라 그러는데, 100억의 8부작이면 꽤 큰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 동네를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100억 원에 이르는 제작비 계약이라 그러면은 쿠팡이 OTT 관련돼서 전쟁을 선포한 거지 않냐, 웨이브나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오리지널 컨텐츠, 쿠팡 오리지널 컨텐츠를 본인들도 만들겠다 이러면서 전쟁 선포를 한 것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관련돼서는 메타버스도 엮여있고 OTT도 엮여있고 넷플릭스에 뭐 여러 가지 엮여있긴 한데, 이 동네가 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몇몇 기업은 뭐 여전히 PER이 한 3, 40 정도 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보면은 좀 재밌는 스토리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태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를 좀 찾다 보니까 좋은 소식 많고, 하지만 낚시성 기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볼 때나 뉴스 기사, 기업 분석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거 뭐 환경 컨센서스에 올라오는 그런 보고서들도 우리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해야지 이걸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유튜브 내용이나 제 라이브 방송도 절대 맹신하고 믿지 마세요. 그냥 참고 자료고, 테이버라는 놈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후루룩 짭짭하시려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웃으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